엑소시스트 윤미향입니다. 제가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.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듣게 되니까 그 누군가가 무당도 되고 어떤 이제 애정관계에 있던 사람도 되고,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의심이 드는 거예요. 정말 무당이 저주를 할까? 물론 무당이 저주를 하면 통합니다. 살을 날린다든지 어떤 비방을 하게 되면 그 통하는 거는 뭐 사실 인정을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왜냐? 어떤 살을 날리거나 저주를 한다는 거 그만큼 본인에게도 해가 온다는 겁니다. 어떤 이유에서든 하면 안 되는 주술적인 행위죠. 그 저주라는 거는 어떤 타인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비는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 사악한 행위를 바라는 겁니다.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연매라는 게 있었어요. 연매라는 게 무당들이 통나무를 이제 하나씩 메고 다니면서 부잣집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부잣집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통나무를 열어서 딱 보여주면 그 집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리거나 이런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무당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얘기하겠죠? 그럼 무당 큰 돈을 받고 그 병을 다시 거저주는 게 되는 거죠. 이 연매라는 거는 옛날에 그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그 내용에도 있다고 해요. 그러면 이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린아이에게 먹을 걸 조금씩 주면서 말리는 거죠. 아주 조금 음식을 주면서 말라 죽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린아이가 서서히 그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조그맣게 마르는 거죠. 그럼 그 앞에 통나무를 놔두고 통나무에 음식을 넣어두고 그 아이가 그걸 먹기 위해서 그 통나무로 기어 가는 겁니다. 대나무통이 얼마나 작겠어요. 그럼 애기도 그만큼 말랐다는 거죠. 온 힘을 다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가면 뒤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얘기인데, 그래서 그 원혼기가 그 통나무에 서려 있고 이걸 태작이라고 하죠. 그래서 태작이들이 그 음식 냄새를 맡고 그 집안에 이제 원한을 푼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일종의 주술 중에 아주 사악한 주술 중에 하나가 연매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조선 후기에는 엄청 단속을 하다 보니 없어졌다고 해요. 그게 동양의 주술적인 연매라는 게 있는데, 이 주술적인 힘은 어떤 면에서 엄청 강하게 작용합니다.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, 그 사람은 어떤 일에 성공을 못하게끔 앞길을 다 막을 수도 있고, 그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답니다.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사람들이 느낄 때 내가 뭔가 저주를 당하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한 거예요. 정말 그 사람이 저주를 했을까? 근데 어떤 이제 무당 스님 집에 인연을 가고 있다가 그 집에 안 간다 하니까 그런 악담을 하면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몸이 아프다, 이런 경우가 이제 몇 번 느끼다 보니까 정말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. 같은 무속인으로서, 같은 무당으로서 그런 일이, 그분은 절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느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. 그래서 그런 일은 무당들이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.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? 주술에 걸렸다, 저주를 걸렸다, 그 생각할 때 저주를 푸는 방법,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? 아무리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 번의 생각이 들면 그 사람 계속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도 생깁니다. 나는 그 사람 저주를 당한 것 같아. 저 사람이 나에게 살을 날린 것 같아. 나 안 되라고 어떤 비방을 한 것 같아. 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. 그럼 그 사람은 정신도 쇠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모든 게 그게 집안의 우환이나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겠죠. 이 저주나 비방이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, 만약에 그런 걸 느꼈다, 이런 모를 병에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다든지 사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로 관제수나 시비수나 금전의 손실, 사업이 자꾸 내려가서 이제 망할 위기에 놓였다든가,
아니면 가정에도 정말 싸움 한번 하지 않든 이제 가정에도 잦은 싸움이 일어나거나 뭔가 불화가 계속 생겨서 뭐 집을 나간다든지 가정이 파탄의 위기가 놓이든지 잠을 자도 계속 가위에 눌린다든지 꿈자리가 사납고 식은땀을 자주 흘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한 번쯤 그런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만약에 저주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저주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원인들은 자기 조상의 벌전이나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그 해의 운에 따라서도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거. 꼭 이런 일이 있다 해서 저주를 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 했을 때 푸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. 자, 우리가 가장 신체에서 우리가 저주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물건이 꼭 필요하거든요. 소지품이나 입었던 옷이나 그리고 머리카락, 손톱, 발톱. 보통 액풀이 하러 갈 때 이제 손톱, 발톱 옛날에 다 가져와라, 머리카락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듯이 내 신체에 유지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야 저주도 할 수 있답니다. 그럼 푸는 방법도 내가 저주를 당한 걸 알았다.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푸는 방법도 내 신체 부위에 뭐만 있으면 될까요? 머리카락, 손톱, 발톱 있으면 이 저주도 풀 수 있답니다. 이제 자기 머리카락을 이제 그 기민머리랑 양쪽으로 그 뒤 정수리 부분을 조금씩 잘라요. 그리고 손톱, 발톱을 다 자른 다음 한 곳에 검은 종이로 사가지고 우리가 문칸 앞에 한 3일 동안 재웁니다. 그리고 3일 후에 그걸 상거리에 나가서 모든 액살과 저주를 풀어라는 강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태우세요. 그리고 뒤를 돌아서 침을 3번 태태태 뱉고 돌아오시면 됩니다. 그때부터는 내가 자연스럽게 이 저주도 풀릴 것이고 어떤 비방을 누군가가 했다 한들 그것도 풀릴 것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유튜브 상에도 저주하는 비방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내가 저주를 하면 나한테도 그 화가 분명히 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.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정말 무당인 저도 제가 아는 무당들을 다 쓰지도 않고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살이 끼어서 살을 풀 때 그 살을 오히려 그 살을 풀리기 위해서 살을 날리거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비방을 쓰는 거지 그 사람이 밉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를 줬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비방을 쓰진 않습니다. 절대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모든 액살을 함께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.